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56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4단원의 중단원 6단원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이 주제를 전부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87년에 전개되었던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 볼게요. 이거는 이제 영화로도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6월 민주항쟁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신군부 세력의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두환 정부에서 나는 이전처럼 독재할 생각 없어. 나는 딱 한 번만 할 거야. 7년 동안 딱 한 번만 할 거고 이제 나를 뽑는 거는 간접적으로 뽑을 거야. 간선제야. 이런 식으로 헌법을 고쳤었잖아. 즉 정리하면 7년 단임, 단 한 번만 하는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였잖아. 그지? 이런 전두환 정부가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고 막 말 안 들으면은 삼천교육대 잡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전히 막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민주화운동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강력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 다음에 나올 대통령 여전히 간선제면은 전두환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골라가지고 또 뽑을 거 아니냐. 그럼 이건 독재의 연장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 뽑을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이제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접 선거를 하는 이 대통령 직선제로 이제 헌법을 고쳐줄 것을 개헌할 것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물론 전두환은 뭐 들은 채도 안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1986년에 부천경찰서라고 하는 경기도의 한 지역이 있어. 거기에서 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성고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당시 여대생 여기 권인숙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노동운동과 관련해가지고 활동을 하려다가 이제 경찰한테 걸렸는데 이제 굉장한 성고문으로 좀 피해를 받고 이제 경찰서에서 나와서 이걸 알리면서 사람들이 당시 정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1987년 1월에는 박종철이라고 하는 대학생, 여기 이분이 바로 박종철이에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그 서울대에 있는 민주화운동 단체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인물을 불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서에 강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물고문이나 여러 이런 고문들을 받게 되면서 고문으로 인해서 죽은 거 고문치사라고 합니다. 박종철이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을 하고 갑자기 대학생이 끌려가서 사망을 하니까 이게 이제 외부로 밝혀지게 되면서 경찰은 이걸 덮으려고 그냥 우리가 이거를 물어보려고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갑자기 박종철이 하고 죽었다.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당시의 상태에 분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심해지는 그런 당시 상황이 온 거죠. 당시에 사진 보면 종철아 잘가 그래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이런 식으로 이런 들고 다니면서 이제 박종철의 죽음에 대해서 정부에 이제 사과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달라 이 개헌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을 이제 국민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에 나는 너네 요구 들어줄 생각 없어 이거를 발표를 하거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4월 13일에 호원 조치를 했다라고 해요. 호원이 뭐냐면은 헌법을 지킨다는 뜻이야. 나는 기존에 있던 헌법 지킬 거야.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헌법.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있잖아. 대통령 간선제 나는 끝까지 지금 헌법이 대통령 간선제니까 이거 보호할 거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대통령 간선제 고수선언을 바로 4.13 호원조치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당시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87년 4월 13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나는 간선제 지킬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거지. 너네 직선제 요구 안 들어줄 거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시 시민들이 직선제 개헌이랑 전두환 정권 아예 퇴진해라 이거 운동을 막 전개를 합니다. 당연히 당시에 경찰
경찰이나 전두환 밑에 있는 이런 세력들, 이런 민주화 운동 엄청나게 탄압을 했겠죠. 근데 이 탄압하는 중에 당시에 이제 연세대학교에 다니던 이한열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어. 22살의 대학생이 경찰에 쏜 최루탄에 뒤통수를 맞게 되면서 쓰러져서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의 사진이고요. 이분이 바로 이제 이한열 열사고요. 1987 영화에서는 이제 강동원이 그 역할을 맡았었지. 자, 6월 9일에 이한열 열사가 이제 이렇게 최루탄을 맞은 사건이 터지면서 6월 10일에는 이제 전국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제 전두환 퇴진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데, 이걸 바로 이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진을 보면 지금 6월 민주항쟁 당시에 이제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야. 호원 철폐해라, 독재 타도해라, 직선제로 민주정치 이뤄내자, 이런 식으로 정말로 거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저히 이제 수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르니까 이제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그러면서 1987년 6월 29일에는 6.29 민주화 선언을 이제 정부가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두환이 직접 나온 건 아니고, 당시에 전두환과 같은 정당에 밑에 있던 노태우도 신군부 세력 중에 한 명이잖아. 이 노태우가 나와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도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걸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하고, 이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인해서 헌법이 실제적으로 개헌되면서 5년, 대통령은 5년만 할 수 있고 단임 한 번만 할 수 있고,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로 직접 국민들이 뽑는 걸로 개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대통령은 여러분들 5년만 할 수 있고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연달아서 연임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딱 한 번밖에 대통령을 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은 직접 우리 국민이 성인이 되면 누구나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월 민주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도 가능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번 가져와 봤어. 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4.19 혁명으로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죠. 이걸 하야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 책임제로 개헌되면서 4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누구야? 윤보선이지. 윤보선인데 당시엔 내각 책임제였으니까 이때를 장면 내각이라고 했고, 그지? 자, 근데 장면 내각 얼마 안 있어가지고 1961년 5월 16일에 5.16 군사정변 일어나면서 박정희가 권력 장악하고, 61년부터 박정희는 79년까지 권력을 본인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1.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가 사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12.12 사태 일어나서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을 7년 동안 쭉 합니다. 7년 쭉 하고요. 1988년 2월까지 했다가 이제 새롭게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이제 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사람은 같이 전두환과 거의 영혼의 단짝이라고 볼 수 있는 같은 신군부 세력이었던 노태우가 된 거죠. 왜 노태우가 됐는가? 우리의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신군부 세력 몰아내고 이런 독재 세력 몰아내고 우리의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을 뽑고 싶었을 텐데 왜 노태우가 됐는지 바로 뒤에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현재까지 이렇게 우리 역대 대통령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민주주의의 진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앞서서 선생님이 왜 전두환과 단짝이었던 노태우가 바로 연달아서 대통령이 됐는가, 직선제로 개헌까지 됐는데 국민들이 뽑아줬다는 소리잖아.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당시에 여러분들 그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인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김영삼과 김대중이었어. 근데 당시에 많은 민주화를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꿈꿨던,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던 사람들은 김영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김대중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이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한 명만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면은 당연히 승리를 했을 거야. 왜냐면 이 둘 표를 합치면 거의 한 55% 되잖아. 근데 이들이 이제 야권이 분열되면서, 야당 쪽이 분열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따로따로 후보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거죠. 노태우 당시 당선율은 36%였어. 이분들이 합쳤다면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자, 노태우 정부는요, 그렇게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지속된 정부고요. 방금 봤듯이 야권이 분열하게 되면서 당시 여당 후보인 노태우가 당선되게 됩니다. 여당은 얘들아 권력을 잡은 당을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도 딱 보면 알겠지만 노태우는 굉장히 적은 득표수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권력을 잡은 여당은 수가 적고 적을 소자야. 그리고 권력을 잡지 않는 당을 야당이라고 하지. 야당은 더 큰 그런 정치적인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이걸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해. 보통은 대통령한테 이제 한 사람한테 좀 몰표가 가면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이 같이 권력을 가져가면서 국회의원도 더 많이 당선되고 같이 으쌰으쌰하게 되는데 당시 노태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여당이 오히려 굉장히 수가 적었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되고 나서 전두환 정부가 그동안 했었던 비리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이거 규명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노태우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서울올림픽 개최된 거 이거 바로 1988년이니까 노태우 정부 때 개최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이거는 별표 알아두세요. 서울올림픽은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당시 마스코트 이렇게 호돌이 있고요. 당시의 서울올림픽 모습들 이제 냉전이 거의 끝나고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참가했던 그런 올림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북방이 뭐냐면 북쪽 지방 우리나라의 북쪽에 가면 중국이 있고요. 물론 옆에도 있지만 그리고 소련이 있었잖아. 이런 공산주의 국가랑 외교를 추진을 하는 거 이거 북방 외교라고 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국가와 교류를 하게 되고요. 중국, 소련과 같은 국가와 교류를 하고 당시에 이제 소련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는 노태우의 모습 그리고 한국, 중국 역사적인 수교를 시작한 모습들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중국과도 우리가 수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외교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야. 자, 노태우 다음에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됩니다.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였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을 단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정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김영삼 정부 때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하잖아. 그지?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 은행거래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모든 금융거래는 이제 본인의 실명으로 해야 되는 금융실명제도 이 김영삼 정부 때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검은 돈을 은닉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부패들을 막기 위해서 시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때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자, 국가가 꼭 해야 되는 주요한 그런 것들은 다 같이 모든 지방에서 추진을 하지만 그 지방의 일은 그 지방의 자치단체가 해결하게 하는 이런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도 김영삼 정부 때였다. 자, 그리고 또 주요 사건들로는요. 성수대교, 서울에 있는 이제 한강에 있는 다리 중에 하나인데 이 성수대교가 1994년에 붕괴되는 엄청나게 커다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출근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역시나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가지고 세계경제기구에 이제 OECD라고 하는데 가입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1997년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IMF 외환 위기가 터지죠.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오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 자,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김대중이었고요. 김대중 정부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최초로 여야 간에 굉장히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었던 그런 모습들 보이고요. 그리고 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거 바로 김대중 정부 때였습니다. 옆에 보면 당시 빚 다 갚았다 이런 뉴스 보이고요. 자, 그리고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남과 북의 정상, 가장 높은 사람들이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게 되는데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2000년에 이제 개최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둘이 손잡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둘이 같이 발표했던 게 6.15 남북 공동선언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하거든. 이건 내 다음 시간에 통일정책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볼 거야.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요, 여러분들 2003년부터 2008년까지고요. 대북 화해협력 정책, 바로 김대중 정부가 했던 것들 그대로 계승을 해가지고 제2차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김정일과 만난 노무현 대통령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사 정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밝혀내지 않았던 많은 그런 역사들 있잖아. 예를 들면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역사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런 진실을 밝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런 단체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다음에는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됩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였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이제 여기저기 다른 나라들과 확대됩니다. 특히나 이때 미국이랑 이제 자유무역 체결 협정이 이제 확대가 되는데, 말 그대로 자유무역은 여러분들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나라 간에 뭐 관세도 철폐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품이 들어오는데 관세를 철폐해. 그러면은 미국 상품과 우리나라 상인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불리하단 말이야. 관세는 붙여가지고 들어오는 게 우리 국내의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기업 활동 규제하는 거 완화해서 자유롭게 기업들이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추구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들이 이제 몇 가지는 국민들에게 굉장한 불만을 샀어. 특히나 이제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온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산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얘들아 소고기를 먹을 때는 연령이 낮은 것들로 먹거든. 뭐 기껏해야 1년 아니면은 뭐 2년, 굉장히 어리고 좋은 소는 미국에서 스스로 소비를 하면서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 질기고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소고기들을 우리한테 수입을 한다, 미국이.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당시에 국민들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거 재개하는 협상 반대한다. 쇠고기 수입하지 말아라. 굉장히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이제 엽니다. 당시에 옆에 있는 사진 보면은 이제 이 촛불시위의 모습인데, 이 쇠고기가 너무 오래된 걸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정해라. 촛불이 지킨다. 촛불이 길이다. 그리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리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이 또 뭐를 하려고 했냐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강을 다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배를 띄우고 물자를 수송하는 운하를 만들겠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굳이 운하가 필요 없거든. 땅이 좁고 고속도로가 잘 돼 있잖아. 근데 이렇게 운하를 만들고 강을 정비하다가는 환경 오염될 그런 여지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건설업체랑 낙찰해가지고 유착해가지고 이제 부패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국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공기업들도 민영화하겠다, 민간 기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데 민간 기업으로 돌리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가능성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들, 이런 것들로 이제 촛불 시위가 확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거 보면 대운하 안 돼, 의료시장은 안 돼, 뭐 민영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국민들이 반대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촛불 시위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때는 이런 반대 시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 자,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박근혜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근데 되게 뭔가 약간 소름 끼치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가지고 권력을 잡았었잖아. 근데 박근혜가 이제 당선되었을 때 당선 퍼센트가 51.6%였어. 5.16이잖아. 그래서 박근혜도 5.16으로 51.6%의 득표로 인해서 당선이 됐구나. 이게 약간 소름 끼치는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듯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탄핵당한 대통령이죠. 대한민국 최초로. 다 탄핵 전국을 보시면 2016년 10월에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국가의 정치를 갖고 놀았다는 거지. 바로 누가? 최순실이 막 대통령 연설 전에 미리 연설문을 받고 박근혜한테 이래라 저래라 뒤에서 지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 JTBC가 이제 이걸 밝혀내게 되면서, 박근혜 그 관련된 태블릿을 입수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탄핵 촛불 집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게 되면서 이걸 오케이 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국에는 결정하게 됩니다. 2017년 3월 10일에 이 화면 되게 유명하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파면은 그 자리에서 몰아낸다는 거거든? 자른다는 거야. 탄핵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박근혜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임기를 채워야 했지만 탄핵당하면서 그게 불가능했고 그리고 깜방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조기 시행되면서 그 다음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올해 5월까지 하면은 임기가 끝나는 거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우리 현대사 정치는 내용을 다 봤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잠깐 멈추고 학습지 뒷장 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 자, 다들 하고 오셨죠? 이제 키워드 빙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혹은 박종철 체크. 자, 그 다음 키워드 4.13 후원 조치 체크. 자, 그 다음 키워드 이한열 혹은 이한열 사건 체크. 그 다음 이로 인해서 발생한 게 6월 민주항쟁이죠. 6월 민주항쟁 체크. 자,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이 노태우가 나와서 앞으로 이 국민들의 요구 수용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거 6.29 민주화 선언 체크. 그로 인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혹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죠. 체크.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됩니다. 노태우 혹은 노태우 정부 체크. 자, 당시 상황은 여소야대 전국 체크. 이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서울올림픽 체크. 서울올림픽 개최도 괜찮아요. 그 다음 노태우 정부 때 공산주의 국가와 교류를 시작했던 외교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북방 외교라고 한다고 했지. 북방 외교 체크. 자, 그 다음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혹은 김영삼 정부 체크. 자, 이때 전면적으로 실시됐던 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체크. 자, 그 다음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체크. 경제협력개발기구만 쓰면 안 돼요. 가입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97년 외환위기 혹은 외환위기 체크.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일입니다. 자, 그 다음 김대중 정부 체크.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체크. 자,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문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체크, 그 다음 이명박 정부 체크,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체크, 마지막 현재 문재인 정부 체크. 이렇게 여러분들 키워드 체크하시고 그럼 문체콕콕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역대 정부와 집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 하는 건데 즉 전두환 정부 이후부터 있었던 일 하시면 돼요. 노태우 정부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 키워드가 여소야대 전국, 서울올림픽 개최, 북방외교 추진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김영삼 정부는 기억으로 가면 되겠고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외환위기.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는 어디로 가야 돼? 그치, 저기 미음으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문 가시면 되고요. 노무현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 계승하고 과거사 정리사업 여러 가지 추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반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이제 촛불 시위가 전개가 됐었고, 마지막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세워진 이후로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자, 밑에 보시면 이한열이라고 하는 이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후원 조치, 6.29 민주화 선언하면 이거는 당연히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말하는 거죠. 6월 민주항쟁.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정답 2번 되겠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그 다음에 1번은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였다. 요거는 광복 이후에 있었던 반탁운동이죠. 반탁운동 누가 이끌었어? 요거는 우익 세력이 이끌었죠. 그 다음에 3번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는 배경이 되었다. 삼정이정청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였잖아. 이거는 세도정치 시기에 임술농민봉기가 발생하면서
너무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당시에 정부에서 삼정이정청 설치해서 알겠어 너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삼정의 문란 해결해 볼게 라고 이 기구를 설치를 하죠. 물론 해결은 안 됐지만. 자, 그 다음에 4번은 한일학생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충돌하면은 1929년에 있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 나주역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항일운동을 전개를 하죠. 이거를 신간회가 지원을 했다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었어. 그 다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주도하였다.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948년에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을 하잖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친일파 조사를 하려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되죠. 즉 이들이 주도한 거는 1938년에 친일파 청산 노력 이거를 바로 주도를 한 거죠. 물론 이승만 정부가 계속 방해를 하면서 실패로 끝났고.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 볼게. 밑줄 친 시민들의 요구로 옳은 것은 사진은 박종철 추모 집회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우리 종철이를 2번 죽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정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화를 염원하던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한 어느 대학생이 이분 바로 최루탄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결국엔 사망하게 된 거. 이한열 열사잖아, 그지? 이한열. 자, 민주화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집권 세력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6월 민주항쟁인 거 알 수 있죠? 일단 나왔던 키워드들 보면은 6월 민주항쟁 1987년이고 처음에 이게 왜 있었는지 생각해봐. 전두환 정부가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 간선제였으니까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했던 거지. 직선제 요구하면서 점점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중에 이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 다음에 4.13 호원조치, 이한열 사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결국에는 6월 민주항쟁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어떻게 됐어? 바로 호원조치 철회해버리고 전두환이 간선제 헌법 계속 지킬 거야 라고 했더니 조치가 철회되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게 된 거지. 즉 6월 민주항쟁에서의 또 키워드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됐다. 이게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번 광주에서 계엄군 철수. 요거는 1980년에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2번에 3.15 부정선거 나오면 요거는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 그 다음 3번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체결 반대. 요거는 1964년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한일회담 반대 시위 중에 대표적인 거 6.3 시위. 그 다음에 4번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헌정 회복. 요거는 1979년에 부마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이 유신헌법 철폐하라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잖아. YH 무역사건이랑 김영삼 국회 제명사건 그거 배경으로 해서 결국에는 부마 민주항쟁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가지고서 박정희랑 중앙정부 부장 김재규가 이제 대립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박정희가 11.6 사태로 이제 사망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머지 이런 선지들도 다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게 고생했어.